같이 읽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라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슬기로운 중학교 입학 준비의 저자이신 김수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수린입니다. 22년차 현직 중등 교사이시면서 두 아들의 엄마시잖아요. 네. 선배맘이시기도 한데 두 아들이 몇 학년인가요?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되고요.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됩니다. 초등과 중등을 다 경험을 해보신 엄마이시기도 한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보니까 후회되는 초등 때 공부가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5학년 때 역사가 나오거든요. 선배 맘들께서 역사가 어렵다더라, 미리 좀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박물관이나 이런 데 수업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수업을 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서 아이한테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싶냐고 물어본 다음에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역사를 배우기 전에 그런 체험을 다니니까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다 배우고 나서 저와 같이 박물관을 다니니까 더 기억을 하기도 하고,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 좋은 프로그램들인 거는 맞지만 너무 과하게 체험하는 거는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데리고 다녀봤는데, 네. 지나와 보니 애가 기억도 못하고, 네. 오히려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해주니까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초등맘이 된다고 해도 이건 꼭 다시 시킨다, 이건 효과가 좋았다 하는 추천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교과서 읽기. 교과서 읽기. 네. 큰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교과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방학 때 아이 역사랑 과학 교과서를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과학이나 사회 개념이 중학교에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 아이가 소리 내면서 교과서를 읽으니까 조금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둘째 아이를 방학이라서 5학년 1학기, 2학기 교과서를 지금 같이 읽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 집중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막 그림도 그려놓고 중요한 표시도 해놓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게 됐고, 또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아이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좀 유지할 생각이거든요. 교과서 읽기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에서도 보면 교과서를 잘 보지 않아요. 문제지를 많이 풀거든요. 아니면 학원에서 나눠준 그런 프린트물을 많이 보고, 기본은 교과서인데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교과서를 펴놓고 진짜 제목부터 읽어요. 제목부터 제가 읽으면은 밑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거든요. 학습 목표를 같이 읽고 제목과 문단을 하나하나 그냥 읽는 거예요. 요즘 교과서가 참 좋은 게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예를 들어 개항이라고 나와 있으면 개항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아이가 읽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랑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만화도 많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막 역할극 하듯이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읽고 있어요. 지금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과목은 어떤 과목? 지금은 과학이랑 사회를 하고 있거든요. 과학이랑 사회.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 수학에 많이 선행을 하거나 이제 학원은 많이 다니는데,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는 잘 하지 않아요. 비문학 책을 읽거나 이렇게 대체하기도 하는데, 저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식이 집약되어서 잘 나타내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추합니다. 중학교 아이들 무수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최상위권 아이들도 많이 지도를 해 오셨을 텐데,
중등 최상위권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좀 특징이나 이런 공통점들이 눈에 보이시죠?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보면서 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를 고르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절대 졸지도 않아요. 너무 신기한 게 졸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항상 집중하고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학교 네. 수업이니까. 네. 근데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전부터 네. 진짜 전교 1등들을 보면 대다수는 정말 맞아요. 심지어 선생님 농담도 받아 적는. 네, 저도 놀란 게 아이들이 이거 꼭 필기해라고 하지 않아도 적더라고요. 항상 뭐 선생님 중요하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필기를 하고 수업 시간 집중하는 아이들이 보면 네, 성적이 최상위권이더라고요. 오히려 좀 어설픈 아이들이 네. 학교 수업 무시를 하고 정말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과서 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충실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궁금한 건 이런 아이들 부모님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네. 공통점이 있나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부모님을 뵌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볼 일이 없다. 네, 볼 일이 진짜 없는 거예요. 학교에 오시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드릴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물어봤어요. 부모님이랑 어떤 관계인지도 물어보면 작년에 발견한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늦게는 중학교 1학년까지 부모님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부모님이 뭐 영어 수학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점검을 해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학원을 보내면서도 학원 숙제도 챙겨주시고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저희는 출결 관련해서도 전화 드릴 일들이 많거든요. 아이가 늦거나 근데 이런 것조차 전화 드릴 일이 없다는 건 아이가 굉장히 학교 생활에 성실하다는 거죠. 지각도 없고 너무 놀랍게도 아픈 적도 거의 없고 아픈 적도 없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가 성실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부모님의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게 부모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도 집에서 뭐 부모님이 이런 관리를 해주셨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부모님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들이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 학습에 네.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이가 같이 좋다라는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게 가능한 원칙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성적이 나온 걸 보고 너 뭐 했냐? 싸우자는 얘기. 공부를 왜 안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시험 기간이라든지 또 시험 과목이라든지 또는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고 잘 되는지 아이가 하는 과정을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만 관계는 좋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중등 대비를 위해서 초등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교 생활, 단체 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고학년 올라가고 특히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학급 담임이 아닌 10과목 이상의 교과목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학습 스타일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선생님도 아마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나를 미워해. 나는 이 과목 수업이 힘들어. 이런 편견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을 만나면서 타인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중학교 생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네.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은가 봐요. 특히 코로나를 겪었던 아이들이라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기를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모둠 수업을 힘들어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조금 개별을 존중하다 보니까 개별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모둠 수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사실 많아요. 수행평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네. 수행평가 대비법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부모님도 이제 겪으신 분들이 적으셔서 수행평가가 도대체 뭐야? 뭐 숙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배운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말하기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쓰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대비하는 방법은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수행평가로 내겠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러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되고 채점 기준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언제 치겠다. 날짜까지 공지를 해주는데 일부 아이들은 못 들었다. 나는 수행평가 치는 줄 몰랐다. 많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3월 또는 9월에 공지가 되고요. 자세한 세부적인 거는 이제 학급에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또는 안내 게시판에 다 붙여놓기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요. 네.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네. 이건 문제인데 네. 그러면 수행평가 관련해서 아이가 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는 3월에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 계획이 게시가 되면 그것을 출력해서 사실 붙여놔요. 언제쯤 친다.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5월에 영어 말하기 시험이 있네. 그리고 주제가 이런 내용이네. 이 정도로 제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집에서 준비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5월쯤 되면 너희 수행평가 많아? 이번 주에는 무슨 과목 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맞다. 무슨 수행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저는 이제 붙여놓는 편이에요. 자세한 거를 준비를 시키지는 못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알게 하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이 학부모 상담 주간을 좀 똑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조언을 주시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드리기가. 그래서 이제 상담 주간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1학기 3월에 있는 상담 주간에서는 아이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매 시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파악이 초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늦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 건강이나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에게 정보를 드릴 게 있으면 이 상담 주간에 얘기를 하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무래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2학기에 있는 상담 주간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고 부모님이 1학기를 지내고 보니까 아이가 뭐 어떤 과목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어떤 과목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교과 선생님과 상담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또 특목고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특정 교과 과목 선생님과 또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과학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수학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네. 선배맘으로서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보내면 제일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신다면. 진짜 이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3급 학교로 진학하든 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반면 또 풀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한 학년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겠다. 또는 미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풀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나간 학년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겨울방학 때 아이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이가 연산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개념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수학 익힘책이라고 하죠. 거기 아이가 문제를 제대로 다 풀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왜 빠졌는지, 아이가 뭐 결석을 해서 빠졌는지, 아이가 몰라서 빠졌는지 진단을 하셔야 돼요.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좀 메꿔주시고 선행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도 선행은 하시되 현행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방학이 선행을 하면서 현행을 보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